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도의회가 오는 6일 300회 임시회를 개회합니다. 또 오는 9월이면 강원도의회가 문을 연 지 65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강원도민을 대표해 강원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그리고 조례안 제정 등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300회 임시회를 맞은 강원도의회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님을 모셨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우리 강원도민들과 헬로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저희 강원도회가 개원한 지 300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1947년 이후로 그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로 1956년 제1대 개원한 이래서부터 300회까지 줄기차게 우리 도민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속에 저희 강원도에는 늘 여러분들 늘 곁에 있으면서 여러분과 늘 소통하는 그런 의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부분이 부족하지만 늘 어려움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늘 정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우리 코로나19가 1년 이상 지금 이어지면서 도민들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네. 우리 도의원분들도 지역구에 가서 의정활동 하시는 것도 제약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의정활동의 한 축이 사실은 우리 직접민주주의 요소인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네. 소통하고 공감하고 또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한 축이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이 사실상 좀 제한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지역 주민들하고 대면을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많은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의원분들께서 비대면으로 또 지역의 여론도 수렴하시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먼저 올해 강원도의회 회기 운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까요? 네, 저희 강원도에는 이제 연중으로 보면 한 130일 정도 이제 개원을 항상 하고 있고요. 네. 그 임시회와 이제 정례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회는 이제 2회 열려 있고 임시회는 이제 7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중 한 130일 회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 중에는 이제 2월 회기에는 이제 1년 어떤 업무 추진 상황이라든가 그렇죠. 도 집행부의 어떤 신년 연설이 있겠고요. 네. 3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정 교육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어떤 질의가 있고, 네. 6월달과 10월달 이렇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가 3번이 있습니다. 예. 또 하반기에 넘어가면 그 결산, 지난해 사용한 그 예산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지겠고요. 예. 또 내년 다가온 해에 대한 예산을 또 편성하고 예산을 또 심의하는 그런 또 회기가 있습니다. 또한 그 중간에는 또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행정사무감사가 그렇죠. 있고 이렇게 해서 1년이 한 130일 정도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또 의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에도 의원분들이 또 지역구에 가셔서 다양한 또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있으니까 사실상 1년 내내 의정활동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먼저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가지고 지난달에 299회 임시회 이때 이제 강원도 1차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가 있었는데요. 그 심사에서 좀 나왔던 주요 이슈들 좀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지난 1차 추경 때는 사실 원포인트 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그야말로 그 일자리의 어떤 그 소멸, 일자리의 어떤 창출을 좀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취직 사회 책임제라는 그렇죠. 강원형 취직 사회 책임제라는 거를 좀 정책을 나와서 좀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이라든가 또 기업 회색 문제 이런 고용 창출 문제 이런 부분에서 좀 핀셋 좀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원포인트로 1차 추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1차 추경에 대한 심사는 강원도의회에서 원포인트로 이제 실시를 하셨고요. 자, 이번 달 이제 6일부터 강원도의회 300회 임시회가 열리는데요. 자, 300회. 뭐 아까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1956년에 1대 강원도의회가 개원을 했으니까 그동안 65년 동안에 300번 그러니까 회의가 열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뭐 300회를 맞은 강원도의회 총 뭐 수장으로서 또 의장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강원도회가 그 1956년 제1대 25분의 의원으로 구성돼서 출발한 이래로 네. 그동안 줄기차게 달려온 1회서부터 300회까지의 그 역동적인 그 의정 활동이 네. 지난 65년 동안 그 점철돼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동안 지금 운영되고 제정돼 있고 폐지되고 있지만 지금은 한 590여 건의 어떤 조례가 네.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라는 건 다 우리 도민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시대를 반영하는 제도라든가 네.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시대에 못 미치는 조례는 또 폐지되고 네. 또 시대의 어떤 그 산업화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어떤 조례가 등장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00회를 맞는 우리 강원도 임시회도 앞으로 400회, 500회를 나가면서 더 도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늘 주민들 옆에서 늘 같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코로나19 위기 극복, 좀 이런 극복하기 위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뭐 내용들이 좀 담겨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강원도의 미래 산업을 좀 선점하기 위한 어떤 지원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눈에 띄는 좀 사업들이 좀 있을까요, 회장님? 네, 이번 추경 예산안의 특징은 사실 코로나19로 인한 그 이후의 어떤 시대를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도 저희가 나름대로 방역을 해야 되겠지만 경제적인 방역을 해야 되겠지만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또 준비하지 않으면 네. 또 어떤 절벽 상황에서 또 굉장히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예산의 어떤 그 특징은 기존 어려움을 처방하는 예산과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걸 뭐 부분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역 경제 회복 및 민생 고용 안전에 한 1,160억 정도 되고요. 예. 또 다가올 미래의 어떤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 또한 206억 원이 편성돼 있고 예. 또 새로운 어떤 트렌드 변화와 어떤 글로벌 관광 문화 도시 구축에 한 904억 정도 편성돼 있고요. 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어촌 신활력 사업에 1,078억 정도 부분별로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뭐 세부 사업 중에 좀 관심을 모으는 사업이 강원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 이 부분이 사실은 499억 원이 네. 지금 반영이 돼 있는데 이게 지난번 임시회에서 부결이 됐던 사안이잖아요. 네, 다시 이제 재상정이 된 것 같은데 강원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뭐 국제 행사 유치 또 이런 걸 통해서 도내 관광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것 좀 도모해 보겠다. 좀 한번 심사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 같은데 뭐 기획행정위원회인가요? 우리 저 네. 상임위원회에서부터도 조금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장님? 네, 지난 회기 때 사실은 이게 이제 부결된 게 네. 이번 또 300회에도 다시 올라왔는데요. 그동안 그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은 보완과 또 검토를 더 신중히 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충족돼서 올라왔는지는 저도 이제 세부적인 거는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좀 봐야 되는 건데요. 네. 이 예산이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은 레고랜드 테마파크 안에 그 컨벤션 센터가 건립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와 그 연계해서 좀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논란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예. 도에서는 사실 그 마이스 산업 육성이라는 그 거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강원도에만 지금 그
국제 컨벤션 센터가 없기 때문에 꼭 네. 필요하다고 역설을 하고 있지만 네. 의회에서는 지금 이런 경기 침체, 비대면 상황에서의 또 어떤 채권을 발행하면서까지 예. 이 사업을 추진한 거에서 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좀 상임위에서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상임위에서 지난 회기에 어떤 지적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보완돼서 올라왔는지 예. 좀 추이를 좀 논의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상임위에서 적절한 적당한 판단과 어떤 예산 심의가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뭐 말씀 나온 김에 뭐 사실은 이번에 강원국제전시 컨벤션 센터 관련된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까지도 이게 사업 위치가 좀 부적절하다 또는 뭐 타당성이나 경제성이 이게 뭐 결여돼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많이 하셨어요. 그동안에 강원도의회가 다수가 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시고 또 강원도지사도 이제 민주당 소속이다 보니까 도의회에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조금 소홀한 것 아니냐, 뭐 거수기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야당 의원들은 그런 면에서 보면 도의회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런 비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 이 국제 컨벤션 센터 관련해서는 뭐 정파적인 어떤 견해를 떠나서 네. 여야 의원님들이 모두 좀 지적을 했고 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도정을 살피는 데 있어서 네. 뭐 어떤 정파적인 어떤 편견을 가지고 심의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는 정책인지 사업인지 예. 예. 이런 부분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뭐 정파적인 어떤 견해나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심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추진을 할런지 결과가 아니면 불결될런지 모르겠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파적인 어떤 견해가 굉장히 좀 개입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하튼 이전 9대 의회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보수 정당 계열 소속, 그 당시 이제 야당이죠. 야당 의원들이 좀 다수를 이루다 보니까 도 집행부하고 사사건건 갈등을 빚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많았는데 10대 의회는 사실은 또 그런 부분에서는 일관성 있게 또 도의 어떤 집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거나 뭐 이렇게 지원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돌아보시면 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들이 예. 각자 뭐 당에 따라서 또 개인의 어떤 견해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 그거를 최종적으로 합의된 안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토론과 그렇죠. 논의가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다만 예. 이제 그런 게 기존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반영되고 있지만 그 결과만 가지고 이제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네. 사실 그런 어떤 예산 심의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토론과 논쟁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도 보니까 이제 이번 이제 도의회 임시회에 강원도교육청도 1차 추경이죠. 네, 1,515억 정도를 이제 제출을 했네요. 보니까 네.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거나 또 원격 수업을 지원하는 내용 뭐 이런 사업들이 좀 담겨 있는데 강원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마찬가지 기본적으로는 강원도교육청의 현안 문제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이게 또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 적차, 그렇죠. 교육 상황, 조건들이 너무 또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어떤 공교육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줘야 되고 예.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방역 인력 지원 예산도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특수학교 보조 인력 한시 지원 같은 예. 예산도 들어가 있고 또 공공학습 관리 시스템 확충에도 또 이런 어떤 인프라 구축에도 예산이 책정돼 있고 또 한시적인 기간제 교사 인건비도 책정돼 있고 그래서 네. 마찬가지 아이들의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학습 공백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예. 이런 예산이 투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부분도 사실은 좀 관심이 있는 건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뭐 광역의회든 기초의회든 해외에 그동안에는 뭐 선진지 시찰이라든지 뭐 견학들 많이 가셨잖아요. 이 네. 국외 여비에 관련된 부분인데, 시민사회 단체에서 야, 이거 전액 좀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좀 있었어요. 네. 강원도의회에서 그러면 우리 전액 반납하겠다 가장 먼저 좀 밝히시기도 했는데, 요건 지금 뭐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저희도 뭐 코로나19로 많은 도민들과 어떤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저희 의회에서 예산이 이제 어떤 연속성 있는 측면에서 작년에 세워졌긴 했지만 예. 이런 예산이 세워진 그런 상황에서 저희 의회에서도 네. 이런 예산이 실현 불가능한 예산은 조기에 정리를 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예. 어떤 그 용기를 드린다면 이런 예산은 조기에 네. 반납하는 것이 네. 뭐 아주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 네. 강원도 의회에서는 지난해 그 의정 대표자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예. 반납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고요. 그래서 예산 처리 과정에서 5월 임시에서 네. 반납이 이루어질 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방자치법이 이제 개정이 되고 자치분권에 힘이 실리면서 우리 광역의회인 강원도의회의 역할도 좀 커졌을 것 같습니다. 뭐 도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난해 말 이제 국회에서 30년 만에 짓는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예. 그 국회를 통과해서 올해가 사실 이제 그 개정안에 따른 후속 시행령이라든가 각종 규칙 이런 거를 준비를 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차근차근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올해가 그 단계를 준비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와 관련해서 저희 그 강원도의회에서도 어떤 TF단을 그 의회 내에 둬서 예. 그거 관련해서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정안의 특징이라고 하면 사실 그동안 저희 의회 그 인사권 문제가 기존 집행부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이 뭐 이렇게 와서 근무하는 형태다가 되다 보니까 네. 의회의 어떤 독립성 이런 거에 좀 취지에 안 맞고 네. 의회의 어떤 그 자율성에도 안 맞기 때문에 예. 그 인사 독립권을 확보함으로써 소신 있는 행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틀을 마련한 게 특징적이고요. 네. 또 지방 의원들의 그동안 보좌 인력이 없어가지고 각종 조례 제정이라든가 네. 행정감 사무감사 조사 준비라든가 각종 도정 질문, 네. 지역 현안 챙기기 이런 걸 다 혼자 사실은 네. 하는 거라서 좀 과부하가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집중적이지 못하고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수박 겉핥기식 네. 어떤 견제가 되지 않을 그 전락되는 것 같긴 했는데 예. 이런 보좌 인력이 지원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견제를 할 수 있게끔 장치가 마련됐다는 거하고요. 또 예. 각종 조례나 정책에 있어서 어떤 그 찬반 투표의 어떤 결과가 이제 앞으로는 공개되기 때문에 네. 어떤 책임성과 투명성이 좀 확보되는 세 가지 측면이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원도의회 자치분권에 또 어떤 역할을 하실지 저희가 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질문입니다. 자, 올해 강원도의회 10대 강원도의회의 방향 또 목표 강원도민들에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무엇보다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올해로서 코로나19가 극복돼서 정말 우리 도민들이 일상으로 회복돼서 정말 정상적인 경제활동 또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는데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가 방법론적으로는 빠른 백신의 확보와 네. 어떤 치료제 개발로 우리 도민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데 행정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집행부를 독려하고 네. 그와 관련한 예산에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책정되도록 해서 도민들이 하루속히 코로나19 극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되는 그런 네.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강원도의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가 우리 지역 발전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도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의회 현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곽도영 의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